하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최근 들어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3년 총 피해액이 1965억 원이라고 해요. 신고를 한 액수가 그 정도입니다. 신고 안 한 액수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2024년의 피해 규모 어마어마하지 싶어요. 가장 사기를 많이 쉽게 당하는 분들이 아마도 노년층이실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기를 당했는데 당한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은행에 가야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은행에 가서 보면 돈이 다 털리고 없는 거. 이거 정말 기막힌 노릇이잖아요. JTBC 토요일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서 주인공이 취업 사기를 당하는데요. 취업 사기를 당한 것도 속상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까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노년층이 드라마 안에서 사기를 당하는 장면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한데 방송이 적어도 예방에는 앞장서 줄 수 있잖아요.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 있죠. 엄마 나 폰이 고장났으니까 이 번호로 문자 줘. 이런 유형의 메시지로 지난 2, 3년 사이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해에 받아서 저장해둔 문자인데요. 최근에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암호를 하나 정해두는 것이 좋대요. 네가 누구누구야? 그럼 암호를 대봐. 이렇게 하는 거죠. 톡이나 문자로 저장을 해두면 범인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서로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뭐 꽃 이름도 좋고 도시 이름도 좋고 사람 이름도 좋고 이렇게.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배송기사가 나중에 전화를 하잖아요. 카드가 나왔으니까 집에 계시느냐 갖다 드리려고 한다. 이런 과정, 우리에게 익숙한 과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명의 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속인 다음에 이 카드 회사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를 하고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는 거죠.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다음에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깔게 만들고 원격 제어로 휴대폰을 조정해서 금융 어플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카드 배송하시는 분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시잖아요. 카드가 나와서 지금 배송을 하러 가려고 한다. 집에 계시느냐? 그런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면서 배송회사라고 합니다. 제 명의의 삼성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 택배회사고요. 네. 지금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셔서 6시쯤 예. 배송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받는 사람이 정석희 님으로 있고요. 네. 명의하에 발급되신 카드가 맞으시고요. 고객님께 신청하신 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고객님께 신청하신 거 아니시면 고객님께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신 건지 한번 잘 확인하시고 발송사유 고객님께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메모 가능하시죠, 고객님? 네, 불러보세요. 네, 1899 예. 네, 867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적 없는데 왜 발급이 되셨는지 예. 잘 알아보시고 발송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객님. 네. 전화를 끊고 저 번호를 검색해 보니 허위 결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고 뜹니다. 전화를 걸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SNS에서 이런 사기를 당하셨다는 분의 글을 봤거든요. 아마 그 글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깜짝 놀라서 정신줄을 놓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유형의 사기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분이 노년층이실 텐데요. 명의 도용이라고 하면 일단 많이 놀라시잖아요. 아까 들으셨듯이 우리는 배송회사니까 카드 회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라,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카드 회사인 줄 알고 전화를 걸면 명의 도용이다, 큰일 날 뻔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달라는 정보를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기막힌 건 은행에 가야 잔고 조회가 되는 분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사는 가끔 나오지만 뉴스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일 아침에 방송하는 그 정보 프로그램,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홍보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 신종 사기 수법을 다뤄주면 좋잖아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국민카드 개설 확인 아니면 신고 바랍니다. 뭐 삼성카드 발급 완료, 고객님 아니시의 신고 요망. 그런데 보세요. 띄어쓰기가 다 틀리죠.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한대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해외에서 카드가 만들어져서 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미 결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또 다른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국외 발신으로 이번에 나 한국에 갈 거다. 내 라인 아이디 추가해달라.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뭐 삼성카드 80여만 원, 90여만 원 해외 사용 확인, 본인 사용 아닐 시에 문의 바람 뭐 이런 문자 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 또 쿠팡을 사칭하는 문자들도 있고요. 청첩 문자, 부고 문자 조심해야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실수로라도 전화를 거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정도로 사기 문자가 매일같이 쏟아진다는 것은 어디선가 제 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그 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허위 결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고 떴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올라온 것이 2월인데 지금 7월인데 7월까지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해서 그런지 나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 측에서도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악성 보이스피싱 예방에 방송국들이 앞장을 서주면 좋을 텐데요. 각 도시 경찰청들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라도 정보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틀어주면 좀 좋아요. 이를테면 KBS 같이 삽시다에서 박원숙 씨가 신종사기 수법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MBN 동치미에서도 한 번씩 알려드리고 트로트 프로그램에서도 매주 알려드리면 좋죠. 뭐 임영웅 씨, 송가인 씨 이런 분들이 팬 여러분 이런 사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을 좀 넣어주고요.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TV가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